게리 갠슬러가 도발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노골적인 반항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리 갠슬러.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게리 갠슬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의회에게 아낌없는 반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SEC와 의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어제로 돌아갑니다. 어제 미국 국회의원들은 SEC 의장에게 스팟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시 승인을 해라. 법원에서 결정 내려주지 않았냐. 그레이스케일 케이스에서 법원에서 부적절하다. 게리 갠슬러가 들고 있는 이유들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장 승인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공식 편지를 보냈는데요. 9월 26일입니다. 어제고요. 4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이렇게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게리 갠슬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내려준 대로 승인해라. 당장.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고 1시간 후에 SEC가 아크 인베스트 현물 ETF를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살짝 충격적인데 아직까지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특히나 이런 ETF 승인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주말에 결정을 하게 되면 땡겨서 금요일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크 인베스트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11월입니다. 11월 10일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한 달 반이나 전에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마치 이 의원들한테 편지 받고 발끈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버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타이밍이 아주 미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의원들 엿먹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의원들이 황당하겠죠.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도 함께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11월 10일이었는데 연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11월 11일 세 번째 데드라인이 11월 11일이었는데 아크 인베스트 이제는 1월 10일로 연기가 되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도 결정해야 될 ETF가 이렇게나 줄을 서 있습니다. 블랙락의 10월 17일, 10월 16일이 비트와이즈 등등 이렇게나 많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블랙록을 밀어주기 위해서 블랙록이 제일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아크 인베스트는 잠깐 하고 제쳐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럴 거면 굳이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이나 또는 모든 결정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시간이 충분한데 의원들한테 편지를 받고 바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건 뭐 의원들을 모욕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게리 갠슬러를 붙잡아 놓고 암호화폐 관련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있었는데 오늘 출두하기 바로 전에 어제 엿먹어라. 이건 뭐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톰 에머 의원이 SEC의 갠슬러는 공정한 규제 기관이 아닌 은행에 충실한 그런 기관이고 게리 갠슬러는 중립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가 골드만삭스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서 어떤 임무를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큰 은행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톰 에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맥켄리 의원, 미국 금융위원회 의장이죠. 그 사람이 게리 갠슬러를 세워놓고 야, 비트코인은 증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갠슬러가 늘 말을 해왔으니까. 그런데도 갠슬러가 대답을 잘 못하고 땀을 찔찔 증권이 아니죠 라고 겨우 대답을 하니까 그럼 상품 그건 잘 또 이리저리 뺍니다. 이 맥켄리 의원이 열받아서 야, 지난번에 FTX 문서 그거 제출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냐? 당장 제출해라. 우리 직원들이 그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뭐 알아서 조율하겠죠. 언제 할 건데? 언제? 날짜를 줘. 그거야 뭐 좋은 말 할 때 좋게 해결을 하자. 의회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을 날린다 라고 경고를 날려버립니다. 오늘 의회가 SC에게 법정 소환장을 날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lack of responsiveness to this committee's legitimate oversight continues to be unacceptable. And I want to finish here. In February, the committee made multiple requests for documents to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This is normal congressional oversight. Yet 7 months later, the committee has not received a single non-public document that was not part of a FOIA production. As I said,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The SEC is not above the law, nor is it unique. Other financial regulators have routinely complied with congressional oversight. So let me be clear. I do not want to be the first chairman of this committee to issue a subpoena to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And you should not want to be the first SEC chair to receive a congressional subpoena. I'm convinced you are not an impartial regulator. Instead, it's clear that you are working to consolidate your own power, even though it means crushing opportunities for everyday Americans and, frankly, the financial future of this country. Even the federal courts are highlighting the damage you, sir, are doing to our constituents, and they're telling you that you don'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accomplish your goal of squashing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Congress has been telling you that too. Frankly, you're front-running Congress, you're front-running the courts, you're front-running even the own administration, and no one has held you to account for that. I mean, I wish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say you're fired, but the list of folks they need to do that for is long. Congress hopefully will with the SEC Stabilization Act. 의원들의 맹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너무 잘했는데 그러면 게리 겐슬러가 무릎을 꿇고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직까지 해온 걸로 봐서 또 반항을 하거나 무시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갈 것 같은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뒤에 백업이 있으니까 뒤를 봐주는 바이든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여러 금권 세력들이 지금 뒤를 봐주고 있지 않나. 자,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겐슬러의 움직임이 요즘 너무 과하게 막 나가는 게 아닌가. 마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꼭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해서 막 도발을 하고 막 개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도 요즘 계속 패소를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협조하지 않고 본인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조 바이든한테도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게리 겐슬러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겐슬러의 날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겐슬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쉽게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분위기라면 10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다. 멀쩡한 아크 인베스트를 저 멀리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ETF들도 연기를 하는 게 순리적으로는 맞을 거는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10월 달에 ETF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기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겠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되겠죠. 95% 이상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 또 레리 핑크, 블랙록의 얼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다른 타이밍에 우리들의 뒤통수를 10월 달에 쳤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JP 모건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암호화폐 관련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버립니다. 영국의 체이스뱅크 고객은 더 이상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JP 모건이 코인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거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뭔가 코인 관련 결제를 하면 디클라인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이스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차단. 이건 2017년 그럴 때나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코인은 뭐 사기다 그때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JP 모건이라면 코인 관련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한테 지금 손님 받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디파이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또 CNBC 나와서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는 뭐 나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래도 코인은 아직도 사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은행들을 쓰지 말자.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가 빨리 편지 보내고 전화해서 압력을 줘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짓누르려는 정치인들은 꼭 기억해놨다가 절대 뽑아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 자기 세를 넓히려는 이런 기업들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금권 세력들의 사기 행각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On September 12th, Jamie Dimon says Bitcoin is a fraud. He says he'll fire any one of his traders buying Bitcoin. Bitcoin drops 24%. When Jamie Dimon speaks, people listen. People listen. So that weekend, we found out that the largest buyer of a Bitcoin fund that's in Europe that buys physical Bitcoin, right? The largest buyer was Morgan Stanley and JP Morgan. And that's not illegal. He says it's a fraud. It says he'll fire anyone that buys it. Fire. Yes. And at the same time, his company is buying His it. company is buying it. It's just, so unethical. Right. Okay, George Soros. George Soros, in 8%. January 24th, price was already down, calls Bitcoin a bubble, says Bitcoin is the worst, the worst investment in the world. Don't buy Bitcoin. Don't buy Bitcoin. Basically throws gasoline on the fire Yeah. at this point. And then what do we find out? So he says bubble here. It drops 44%. Right. And then here in April, 2 months later, guess what we find out? Yeah. His $26 billion family office has approval to buy cryptocurrency. Right. So then here now, Goldman Sachs, this again, February 7th, most cryptocurrencies will crash to zero. Now I remember when they said this in February, and I had, through my network, I knew that Goldman Sachs was setting up a crypto trading desk. Absolutely knew they were setting up a crypto trading desk. And I remember you telling me that. Right. And then, of course, they were denying it. No, Yeah, we're not. yeah, No, yeah. we're not. No, we're not. Price falls down 27%. And then what do we find out? We find out here, they say BTC 0. And then we find out just before May, new trading desk. Not only that, they put $400 million to buy a cryptocurrency trading platform. JP 모건, 골드만삭스, 조지 소로스 이런 금권 세력들의 사기 행각은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어떤 아젠다를 이루려는 무리들이 존재하죠. 게리 겐슬러라든지 또 여러 반암호화폐 군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의 투자 이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